진짜 노후 행복의 조건, 돈보다 중요한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돈만 많으면 과연 노후가 행복할까? 우리는 흔히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돈부터 떠올리죠. 연금은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돈만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노후 행복의 조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00세 시대에서 길어진 삶 속에 숨겨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큰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무전장수입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거죠.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100세를 살면은 정말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둘째는 유병장수입니다. 병상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침대에 누워서 긴 세월을 100세까지 산다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업장수입니다. 아무런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삶은 생각만 해도 지루합니다. 하는 일 없이 은퇴 후 40년을 그냥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거장수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한 삶일 수 있어요. 50세, 60세 은퇴 후 닥치는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은퇴 세대에게는 5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독립하지 않은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 자녀 때문에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죠.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자금을 투여해서 힘든 노후를 보내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둘째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무서운 위기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스미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잘못 운용해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을 말합니다. 셋째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입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병으로 이어져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대 질병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으로 힘든 노후,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넷째는 무리한 창업 실패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은퇴 후에 치킨집을 열면은 5년 이내에 90%가 망한다고. 그러나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창업을 한 후에 5년 생존율은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업 실패 리스크도 주의해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황혼 이혼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홀로 남겨지는 거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자산이 분할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심리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인 자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녀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자녀의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또 동거자녀가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동거자녀가 자기 생활은 자기 스스로 하고 부모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부가 합의해서의 그 금액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 실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자본을 남겨야 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할 때는 재취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고 창업을 하더라도 고정자산이 투여되는 창업은 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창업이나 공유, 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은퇴 생활비는 남겨놓고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기 리스크입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금융사기 유형을 이해하고 과도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여러가지 리스크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질병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질병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실손보험이나 정액 보험을 가입해서 노후에 큰 돈이 소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혼 이혼 리스크 문제입니다. 퇴직을 하면은 부부관계가 변화되는 거니까
부부간에 서로 경청과 배려해서 서로 잘 들어주면은 다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부부가 각자 사회활동, 일자리나 여가활동을 해서 공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부부가 같이 있으면은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회활동, 여가활동을 하면서 저녁에 만나서 함께 하면은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의 6가지 요소와 그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마치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요. 이 바퀴를 받쳐주는 6개의 기둥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바퀴가 덜컹거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주인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기둥들도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가족입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소중히 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배려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가입니다. 취미 여행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이 6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 봉사, 문화, 정서적 교류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짜 가치들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이 있어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보다 더 큰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나를 위한 소비도 좋지만 때로는 타인을 위한 나눔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장수의 비결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수 비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장수촌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죠. 이 장수촌 지역분들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두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텃밭을 일구고 여기에서의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손녀를 위해서 뜨개질하는 데에서 존재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일에서 행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공해서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허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이웃과 나누는 기쁨, 손녀를 위해 뜨개질을 하며 느끼는 행복, 아주 작은 일에서도 보람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는 태도가 바로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품격 있는 노후는 돈이 아닌 삶의 태도가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장년의 나이는 계절로 비유하면 가을이죠. 가을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가 있고 알록달록하죠. 그래서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은 품격 있게 살 때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배려입니다. 중장년은 경험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요. 배려해야 됩니다. 조금 배려할 때 그때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는 황하강과 양자강이 있어요. 황하와 양자강은 작은 물줄기를 다 받아들여서 큰 강을 이루고 있죠. 중국의 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산들을 다 포용해서 큰 산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가슴이 넓은 사람 앞에 사람이 모이죠. 나무의 그늘이 넓을 때 새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중년은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살면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고속도로 100km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를 갈 것이 아니라 국도로 가면서 50, 60km 정도로 달리면서 들판의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자연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르기만 했죠. 내려올 때는 산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들풀도 보고 조금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되죠.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잘난 체 하면은 외로워집니다. 나 때는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곡식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겸손해질 때 주변의 사람도 모이고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싸지 않는 옷이지만은 시간과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에티켓이 있으면 매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년에는 배려하고 여유 있고 또 겸손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 때 또한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태도가 우리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돈은 행복으로 가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삶의 균형.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 행복의 열쇠입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노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